에스더 6장. 그날 밤 황제는 잠이 오지 않아 신하들에게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궁궐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황제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황제의 허락을 받고자 궁궐 바깥뜰에 들어섰다. 그래서 신하들은 하만이 황제를 뵙기 위해 뜰에 서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였다. 하만이 들어가자 황제는 내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만은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황제께서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과 말과 왕관을 가져오게 하여 황제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그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다니게 하시며 그 신하에게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자 황제는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급히 내 예복과 말을 가져다가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하라. 그래서 하만은 황제의 예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황제의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라면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가 계속 모르드게를 대적한다면 결국 파멸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황제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황제와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2번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황제가 다시 물었다. 에스더 황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때 황후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자 크셀크세스 황제는 황후 에스더에게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놈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파랗게 질린 하만은 황제와 황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황제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은 황제가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황제가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긴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황제는 저놈이 궁중에서 나와 함께 있는 황후까지 강간하려 드는구나 하고 외쳤다.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쌌다. 그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살해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만이 자기 집 뜰에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 처형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자 그제서야 황제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8장. 그날 크셀크세스 황제는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황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친척 관계를 황제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모르드게는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황제는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에스더는 그에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황제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꾸민 악한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황제는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어나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황제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크셀크세스 황제가 황후 에스더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하였다. 이제 유다 사람을 죽이려던 하만은 교수대에서 처형되었고 나는 그 재산을 황후에게 주었소.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소. 그러므로 당신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치시오. 그래서 즉시 궁중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는데 때는 3월 23일이었다. 그들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총독들과 대신들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그것은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와 유다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고서 모르드게는 그 조서에 크셀크세스 황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인장반지로 인을 쳐서 황제를 위해 특별히 기른 준맛하는 자들을 시켜 전국 각처에 전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에는 황제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단합하여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각 도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처자와 함께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그 조서 초본을 각 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궁중 준말을 타는 자들이 그 조서를 급히 전국 각처에 전하자 그것은 수산성에도 공포되었다.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관복과 자색의 고운 모시옷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황제 앞에서 나왔다. 그러자 수산성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를 보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였다. 황제의 조서가 전달되는 각 도와 성마다 유다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자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이 되었다. 9장. 12월 13일은 황제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들을 짓누를 수 있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을 짓밟고 일어섰다. 유다 사람들이 각 도마다 자기들의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맞서는 자들이 없었다. 사실 각 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와 귀족들과 황제의 행정관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모르드게가 궁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력해지자 그는 온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며 칼로 그들을 치고 마구 죽였다. 그들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함므다다의 아들이며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의 10 아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야,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그리고 외사다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수를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황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 아들을 모두 죽였소. 그들이 이곳 수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했겠소?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당신의 요구를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황제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황제가 그대로 할 것을 허락하고 수산성에 조서를 내리자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그달 14일에도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 300명을 더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으며 다음 날인 14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러나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3일은 물론 14일까지 사람을 죽였으므로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쉬면서 즐겼다. 그러므로 성이 없는 여러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12월 14일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고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이 역사적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 경축일을 연례적으로 지켰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며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제비를 뽑아 그 날짜를 정한 다음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으나 황제가 그것을 알고 조서를 내려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악한 음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대신 하만을 교수대에서 처형시켰으며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았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의 부르라는 말에서 이틀 동안의 이 경축일을 부림이라고 불렀다. 모르드게가 지시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겪었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이 경축일의 전통을 그들의 후손들과 또 유다 사람이 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합의하고 그 두 날을 매년 정한 때에 반드시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국 안의 각 도와 성과 부락 곳곳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부림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 유다 민족이 당한 그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인 황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편지를 써서 전에 모르드게가 부림절에 대해 쓴 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그 편지는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으로 보내졌다. 그 내용은 유다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며 이 부림절을 매년 정한 때에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황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기로 재차 다짐하였다. 이와 같이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절의 규정을 더욱 확실하게 했으며
그 모든 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10장. 크셀크세스 황제는 본토뿐만 아니라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섬들도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물론 그가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일들이 페르시아와 메디아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크셀크세스 황제 다음 가는 지위를 얻어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모든 유다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것은 그가 유다 사람의 이익과 자기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이었다.